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346페이지 양도소득 계산 구조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번째 과정인 최소가의 소, 양도소득금의 과정부터 보도록 합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산정하면서 두 번째 과정 계산에 양도소득금의 과정, 핵시 좀 주의 좀 하셔야 되죠. 근데 양도소득 금액은 첫 번째 과정에 양도 차익을 구했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오래 보유한 자산을 팔았을 때 특별히 공제인 걸 말하는데, 이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취지는 물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경제 체제에 전제가 있죠. 물가 상승하는 경제 체제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00년도, 00년도에 취득을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래서 100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이 100원 주고 취득했던 토지를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양도한다면 150원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2016년도에 양도금은 180원에 팔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이 100원, 150원, 180원은 양도가액으로서 팔아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이 늘어나죠. 물가가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팔았다면 50원의 부담이 될 것을 2016년에 팔았다면 80원의 양도소 부담이 돼서 가격이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한번 시세말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명목소득이 늘어나겠죠. 파는 금액이 커지니까. 근데 명목소득이 늘어서 기분은 좋지만 그에 대응해서 양도소득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말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동결효과, 결집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부담을 더는 제도를 장기비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의 취지는 핵심적으로 세액 부담을 경감 완화하는 제도인데, 물가 상승한 경제를 바탕을 두고 이랬을 때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런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적용 요건 하면은 토지 또는 건물,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 하면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 건물 보유기간 3년 이상 조합 입주권이요. 그래서 특별공제를 적용되면 기분이 왔다죠.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삼이죠. 토건삼이 좋아요. 좋으니까 공제를 받으니까서 토건삼이 좋아요. 그래서 토건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좋아요. 조합 입주권에서 적용이 되는데, 조합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는 구분하셔야겠죠. 우리 일반 분양권에서는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도 자, 만약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 입주권이 있는데, 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의미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 입주권은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전에 발생한 토지 건물의 양도 차익에 적용되는 걸 조합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산정 시 특별공제가 되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에는 제외가 된다. 관리처분 인가 전 발생한 양도 차익에 적용되는 걸 조합 입주권에 대한 특별공제. 그래서 토건쌈이 좋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적용 요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자, 공제가 배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적용 요건에 해당대로 특별 공제가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은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자, 비법령으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면서 특별공제제 배제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편 이런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 주겠죠. 그럼 보유기간 하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보유기간에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되는데 보유기간 산정에 외외가 있습니다. 자, 외외. 자, 이 외외에 있어서 자, 2월 과세.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2월 과세 규정. 자, 가업 상속 재산에서는 좀 버려도 2월 과세가 적용될 경우에 이런 취득일, 양적인 취득일에 있어서 2월 과세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이루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자, 을한테 증여를 했죠. 이 증여한 경우에 갑과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자, 갑을관계가 뭐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병돌이한테 양도 팔았을 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날이 자, 취득한 날이 되는데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필요경비를 증여한 갑이 취득한 자산의 자, 취득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산정의 시작. 자, 기산도 자, 이런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증여받은 날부터 아니다. 그래서 2월 과세 규정,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기한 산정에 있어서는 자, 2016년 자,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2016년 1월 1일 날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자, 이 기산일이 201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의 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공제에 적용이 되니까 자, 요 규정도 또 신설 규정이 되죠.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2016년 1월 2일부터 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과세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정리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런 자 적용 요건에 대한 제도 받지만 이런 특별공제가 적용이 됐을 때 장기보유 자 특별 공제액이 얼마나 될까? 자, 공제액. 자,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 이게 보유 기간별 공제일. 기간별 공제일을 곱하여 곱한 금액이 특별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율도 중요하지만 양도 차익에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 공제율이 두 개가 있는데 자, 표일, 표일하고 자, 표이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공제율의 표일은 10에서 30%짜리가 있고 표이는 24에서 자 80%짜리 공제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건 쌈이 좋아요는 10에서 30%의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표 2의 의미는 24에서 80%짜리는 토건쌈 좋아요로 할지라도 24에서 80%는 과세되는 비과세상서 제외되는 과세되는 자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자 특별공제율이 80%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된 1세대 1주택이라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 비과세가 안 되는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라든가 우리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 과세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24에서 80%짜리로서 고가주택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서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24에서 80%지. 그러면 그 일반적인 토건쌈의 조합입주권은 10에서 30%가 되기 때문에 특히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0에서 30%짜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면서 10에 30%짜리하고 24, 80%를 구분이 좀 필요하죠. 그랬을 때 10에서 30%, 24, 80%짜리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기본이니까 한번 공제율 전체 틀을 보면은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자, 5년 이상, 6년 미만, 자, 10년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에 자, 10%, 4년 이상 5년 미만은 12%, 5년 이상 10년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안 되는 고가주택 등은 3년, 4년 똑같죠? 경우에 24%, 4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해서는 32%, 5년 이상, 자, 6년 미만은 40%, 자, 10년 이상은
8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이면 30% 또는 80%죠. 그래서 뭐 10년 이상이니까 뭐 11년이든 15년, 20년이든 특별공제는 동일한 겁니다. 10년 이상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이 요건이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1년 세분화되면서 특별공제율 구분은 월수간의 연단인데 1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 일반적으로는 시작은 10%죠. 12%, 15%를 보니까 자, 3%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자, 과세에서 1주택에 대해서는 24, 30이니까 8%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년은 세분해서 3%씩 늘어서 10년 이상은 30%가 되고 과세는 1주택에 있어서는 자, 8%씩 늘어서 10년은 80%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공제를 굳이 뭐 정리를 할 때 구구단을 외자 일반적인 경우는 3%씩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자, 과세 일수등은 8% 차이 나죠. 그럼 8% 차이 나면서 자, 시작은 뭐 10%를 볼 수 있으니까 24% 시작하죠. 그래서 3, 8은 24. 이런 패턴. 3, 8은 24. 이렇게 구구단이 어려우시면 3단이 쉽잖아요. 8, 3, 24도 되는데 8단이 어려우니까 3단어서 3, 8은 24. 이렇게 정리해서 특별공제에 대한 패턴도 정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적으로 뭐 몇 년일 때 몇 년 나올 수 있겠지만 희망은 없지만 공제의 구분이 10에서 30%짜리하고 24에서 80%짜리의 구분 그리고 계산형을 물어볼 때 이걸 자, 특별히 알아야 공제 금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특별공제에 대한 요건과 공제액까지 정리했는데 한번 높아시 하나 중요시하면은 그냥 많이 중요시 되니까 뭐 공제를 숫자도 많이 정리하죠. 하지만은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에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인문제 27번 봐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첫째. 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자산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80% 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게 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서 만약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별공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단서도 그렇지만 비과세지 아니한다는 또 단서도 있지만은 그럼 과세도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80%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법령으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도부터 비사업용 토지 특별공제 적용이 됩니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부동산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에 좀 잠깐 더 정리하겠지만은 이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자, 특별공제가 제외되는데 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또 제외돼서 그러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도 미등기 양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장기 할부 조건이라든가 법원의 결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자,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지만은 미등기 양도자산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자산이 있더라. 이거는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토건쌈 저하료가 적용이 되죠.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제란 기본적인 틀. 자, 다음에 자, 이런 고가주택 등은 특별공제로 좀 달리 되지만은 자, 특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되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자, 이 계산에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112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가 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지금 자,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런 아파트를 갑돌이가 분양 입주를 했습니다. 갑돌이 분양 금액이 5억짜리였어요. 5억. 자, 옆에 지금 역시 을도 분양 입주를 했습니다. 5억에 분양 입주를 했는데 자, 갑이 이 아파트를 A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9억에 팔았습니다. 9억에. 자, 을은 자, B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양도를 했는데 9억 1,000원에 팔았습니다. 9억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갑이 이 아파트가 115다 그 말이에요. 115다. 그 말은 5년 보유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니까 근데 5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되겠네요. 단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자 1주택으로서 그래서 9억에 팔았죠. 9억에 팔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니죠. 고가주택은 고가구라고 그랬죠. 자, 실지 거래가의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죠. 뭐 9억에 팔았다면 5억 주고 샀던 집 5년 보유하고 9억에 팔아서 4억을 챙겼지만은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필요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을로 가보자. 자, 역시 1주택으로서 9억 1,000원에 팔았습니다. 9억 1,000원에 팔았다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된다. 그럼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니까 과세가 돼서 약 4억 1,000원 정도 챙겼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 2억 정도로 증가. 뭐 정확히 계산은 2억 좀 못 되지만 한 2억 정도를 만약 1억 한 7천도 될 텐데 1억 7천 정도를 과세를 하면 아마 을은 돌아버릴 겁니다. 자, 옆집에 있는 갑은 9억 주고 팔아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데 본인은 9억 1,000원에 팔아가지고 그 왼수 같은 1,000원짜리는 더 받아가지고 1억 7, 8천을 만약 양도세를 만약에 때려 맞는다면 진짜 돌아버릴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을아 돌지 마라. 을 너에게도 이 1,000원 상당만 과세를 하면 갑하고 형평이 똑같지 않냐. 그래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별도로 해주겠다. 9억 초과 상당만 과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 계산 특례가 나오면 9억 주고 파는 갑돌이하고 9억 1,000원 주고 파는 을순위 관계를 좀 구분하면서 이해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자 을에 대해서 1,000원 상당만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인데 어떻게 계산을 따로 하냐. 요 일반 양도차익을 구해서 얼마에 팔았냐.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는 식을 따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해서도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런 식을 따로 계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9억이죠. 마이너스 9억.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9억 초과 상당에서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 과정서 계산을 따르는데 일명 곱하기 분모분자식은 양도차익 곱하기 분모분자가 아니라 특별공제에게도 곱하기 분모분자의 식이 이루어진다면서 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자세인데 마지막 주의 고가주택은 다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지 다주택자가 한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여러 중에 이럴 경우는 원래 비과세 자체가 안 되니까 계산을 따로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서 제외된 주택에 대해서 계산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확인문 28번 봐보세요.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 하다가 12억 원의 양도를 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보자. 단서가 중요해요. 갑은 다른 주택이 없고 그랬습니다.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1주택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취득가액 중에 총 필요 경비를 8억으로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을의 의미니까 양도 차익, 과세 양도 차익을 물어봤죠. 자, 그럼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이죠. 그럼 12억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 양도 차익이죠. 필요 경비를 8억이라고 그랬죠. 8억. 그래서 일반 양도 차익은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이 되는데 이걸 다 과세하면 자, 갑은 다른 집이 없잖아요. 자, 문제는 갑이니까요. 자, 제가 예제 들 땐 지금 을로 예를 들었지만 문제가 갑이니까 갑이 8억에 취득한 집을 3년 이상 보유고자다가 12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럴 때 필요 경비를 8억을 했으니까 그러면 4억에서 과세를 해버리면 돌아버린다. 왜 1주택이니까 원래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12억에 팔았다고 해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 계산할 때 양도차익과 특별공제 금액을 따로 계산해 주겠다. 그럴 때 양도차익을 넣었으니까 이 12억서 8억에 뺀 양도차익에 곱하기 12억에 팔았다. 12억 마이너스 9억 이런 식을 따로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9억 초과 상당만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암산도 되겠죠? 4억이죠? 12억 분의 3억이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 자, 이것도 우리 기출유형이니까 만약에 본시험에 또 나와도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니고 어차피 비율이 막 복잡하면요. 안 떨어지면 계산기 써야 되는데 우리 세법 시험장 갔을 때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다 암산적으로 단순한 산술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런 과정대 우리 27회 대비하면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 계산 특례에서 이런 계산 과정이 양도 차익을 묻든 특별공제를 묻든 왠지 좀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너스 문제로 생각해서 일단은 세법도 계산형이 좀 한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나온다고 해서 힘들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가 양도소 계산을 특례를 한번 해봤죠. 다음 학기문 29번 봐보세요. 정리하고 계세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걸 물어봤죠.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공제는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은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유기한 3년 이상인 상가 건물, 건물 팔아서 상가 건물은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미등기 아니니까요.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과세되는 경우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제가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에서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는 고가주택의 가로가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그랬습니다. 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도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 우리 지난해 26회 기출문제거든요. 이 문제 출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수했던 거예요. 고가주택은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자, 적용이 된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보유기간을 안 봤다. 그 말에 보유기간이 가로에 2년 6개월이잖아요. 3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이 보유기간 공제율이 적용이 되어지겠죠. 다음에 보유기간이 만약에 12년 등기된 상가 건물이라면 공제율은 자 30%가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이니까 30%짜리가 되겠다. 이래서 장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350페이지에 직전 거주주택에 대한 계산 특례를 한번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기본 써놨지만은 다음 이제 351페이지에 양도소득금의 구분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양도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자, 이 나오는데 그럼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구분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분이 중요하더라. 이 구분이 양도소득금액의 구분은 세 구분이 됩니다. 세 구분. 자, 이 덩어리로 좀 표현하는데 자, 이 덩어리음이 양도소득금액은 자, 1번, 2번, 4번하고 자, 3번하고 5번으로 구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번 하면은 토지 또는 건물,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 하면 기타 자산, 3번 하면은 주식, 5번 하면 파생상품이 되죠. 자, 파생상품. 그래서 양도소득 구분 계산도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도 별도로 계산하는 게
16년 또 신설된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특히 부동산 덩어리하고 주식 덩어리로 구분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럼 이제 한번 자, 좀 계산 과정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확인 문제 30번 봐보세요. 자, 2012년 3월 달에 을로부터 자, 토지를 3억 1천에 취득을 해서 병에게 5억 원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 소득 금액을 한번 자, 계산해 보자. 자, 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 경비는 취득이 없고 가불병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자,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지만 종합적인 정리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지워보서 해볼까요? 자. 지워서요. 자, 봐봅시다. 자, 문제를 좀 풀어가겠어. 자, 갑이, 자, 2012년 3월 5일 날, 자, 을로부터 토지를, 자, 3억 1천만 원에, 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얼마냐면 3억이다. 그 말. 시가가 3억. 자, 그래서 똑같은 건데요. 자, 좀 3억이 되기 때문에 자, 2012년 3월 5일 날 토지를 취득을 했죠. 자, 했는데 자, 3억 1천만 원에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시가, 자, 토지의 시가가 3억이더라. 그 말. 3억. 자, 이 토지를 자, 언제 팔았냐면 2016년 자, 10월 5일 날 자, 병한테 팔았죠. 자, 양도 자, 팔았는데 자, 5억에 팔았습니다. 5억. 자, 5억에 팔았는데 시가가 얼마냐면 자, 시가가 5억 6천이 되겠다. 자, 5억 6천만 원이 된다. 자, 이랬을 때 자, 양도 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봐 그랬죠?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의 특별 공제를 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데 필요 경비. 자,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가 있는데 취득가액만 자, 고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양도가액은 자, 내건 자, 5억에 팔았죠. 5억에 팔았는데 특수관계인한테 팔았죠? 배직은 아닌데, 뭐 특수관계인에게 5억에 팔았는데 시가가 지금 5억 6천이죠? 그럼 5억 6천에 자, 우리가 특수관계에는 자, 뭐가 있죠? 부당히 계산의 부인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에 3억이 벌어지든지 시가의 5%가 벗어나면 그러면 자, 3억은 안 벗어났는데 시가의 5% 하니까 5, 6, 30, 5, 25. 그러면 30은 약 5, 6, 30, 5, 25. 약 지금 얼마냐면 5억 자, 2천 되겠죠? 5억 2천 밑으로 내려갔죠. 5억 미천보다 5억 2천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았죠? 5억이 팔았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런 대가를 인정하고 시가로 산정이 된다. 그 말, 시가로 산정이 된다. 그래서 요 5억 6천에 5% 정확히 보면은 5, 6, 30, 5, 20에서
2,800이잖아요. 2,800이니까 더 낮추면은 5억 3,200, 5억 3,200 밑으로 팔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시가로 계산한다. 그 말은 시가로 계산하니까 양도가액이 5억 6천이 되는 겁니다. 5억 6천이 되고 이제 취득가액도 자 지금 3억 1천에 취득한 건데 시가가 3억이죠. 3억일 때 이 3억 1천에 3억은 안 벗어났지만 5%를 고려하면 자 3억 1천이니까는 3, 5, 15, 3년 3, 5, 15니까 자 우리가 1,600 정도 되죠. 1,600 밑으로 우리가 안 내려갔죠. 시가보다 더 안 높아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3억에 지금 우리가 5%를 안 벗어났죠. 자 이럴 경우는 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겁니다. 5%가 시가에 시가의 5%면 1,500이죠. 1,500을 안 벗어났죠. 안 벗어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3억 1천이 되는 겁니다. 3억 1천이 되겠다. 나머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냐? 2억 5천이 되겠다. 자, 2억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양도 차익이 되니까 2억 5천에서 그러면 장기의 특별공제를 빼면 되겠죠. 근데 특별공제는 토건삼인데 토지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아니죠. 비사업용 토지 아니죠. 그럼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12년에 사서 16년에 팔았으니까 3년 넘었겠죠. 그래서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특별공제액은 2억 5천의 공제율이 곱해지겠죠. 근데 공제율이 자 2012년 3월이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 자 4년 훨씬 넘었죠. 근데 5년 안 됐죠. 4년 넘어서 5년이 안 되니까 12%짜리가 되겠다 그 말. 특별공제는 12%짜리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자 3천만에서 얼마는 3천만 원이 나오겠다. 12%면 2억 5천에 12% 하면은 자 3천만 원이 나오겠다. 3천만 원. 그 특별공제 3천만 원이니까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2억 2천이 되는 겁니다. 2억 2천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다. 자, 그래서 특별공제까지 고려해서 소득 금액을 찾는데 좀 문제가 어려운 게 자,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잖아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부당히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자, 부당히 계산의 부인 규정 정리 많이 드렸죠? 그걸 바탕을 좀 두시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과정까지 하면 계산을 한번 해드려 봤죠. 그래서 양도 소득금액 과정은 시험적으로 출제 확률이 99.999%입니다. 그래서 정신 주시고 다음 시간은 과세 표준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